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을 경매에 붙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경매 절차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용어가 생소하여 난해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둘째, 세금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경매에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에 따라 개인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경매와 법원 및 공기관이 집행 주체가 되는 공경매가 있는데, 통상 일어나는 법원이 주체가 되는 법원 경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매각의 준비 절차를 거쳐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매가 유찰되거나 불허가 되거나 미납되는지에 따라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의 납부가 완료되면 부동산 인도 명령에 따라 배당 절차가 실시되게 됩니다. 배당 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 절차에 참가해서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임차주택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첫째, 임대주택에 대한 배당 절차에 참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고, 둘째, 배당 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판례에 따르면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임대차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배당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 관계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 바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 요구 사실을 통지한 때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 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지 아니면 대항력을 유지하여 계속 거주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 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여기서 배당 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이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주민등록 등본 등을 말합니다. 관할법원은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에 제출하여 주시고, 등기부등본의 경매사건 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인터넷 대법원 경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배당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마무리됩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 것이 가압류 결정이 났다고 하면 경매가 시작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가압류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만 빼앗는 집행보존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는 경매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에 이은 본압류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나야만 경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 유지에 그치고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야 본안 청구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경매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당 이의 신청이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마지막 경매 절차로서 배당 순위와 배당액 등을 기재한 배당표에 흠결이 있음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배당 이의 신청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서만 할 수 있으며,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 기일에서 배당 이의를 신청하는 취지를 말하고 이의의 상대방 그리고 그 이의의 내용에 관해서 밝혀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배당 이의 신청에 의한 저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신청한 자가 배당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배당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배당법원에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유보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되겠죠. 배당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의한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일주일은 법원이나 당사자도 연장할 수가 없고 추후 보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교부되게 됩니다. 또 배당 이의 소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점은 이의한 사람이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상 경매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